월요일 증시 힘찬 출발에 앞서 오늘장 어떤 전략 세워가 보면 좋을지 박철순의 사전 포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도 아주 뜨거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오늘장을 관통하는 성공 전략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장 성공 키워드 만나보시죠. 네, 미국 대선 전 투자 전략은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미국 대선이 어느새 5주 앞두고 있죠. 현재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대선 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지금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초박빙 승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 대선의 어떤 방향, 향방이 사실 국내 증시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의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,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좀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대선 시즌의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4년마다 반복이 되었던 부분인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, 2개월 전부터 하락세가 지속됐던 적이 반복적으로 있었고요. 그다음에 선거일 전에 바닥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4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패턴들이 있었습니다. 이런 흐름들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앞서 제가 선거일 전에 바닥을 만들고 상승 전환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연도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세부 공약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일 당일까지도 좀 변동성을 좀 열어놓으시고 조금 더 방어적으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또 재미있는 이제 흐름들을 반복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이 대선 이후에 일단은 어떤 후보가 선거에 당선이 됐느냐에 따지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임기 첫 해에는 가장 강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선거일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적으로 증시의 큰 흐름들은 변하지 않았다. 크게 하락보다는 오히려 다시 원위치로 회복한 이후에 그 이상으로 올랐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들을 고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베팅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단기성 부채를 써서 이걸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방망이를 평균보다는 좀 짧게 잡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과거 대선의 흐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.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, 이사님? 네, 사실 이 대선 이슈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사실 이 대선의 어떤 향방은 누구도 예측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뭐 전문가분들도 예측을 잘 하시겠지만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대선 관련주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화 정책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통화 전략이라고 하면 미국 금리 인하죠.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섹터 뭐가 있죠? 뭐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금융주도 사실은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도 체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. 사업도 많이 다각화된 상태고 오히려 금리가 적정 속도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 주수익인 예대 마진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관련된 종목으로도 금융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치적 변수보단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 들어봤고요. 여러 수혜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. 아직 대선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이 대선 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3가지 정도의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누가 될지 모릅니다. 저도 모르고요.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만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공약에 관련된 종목군들 공통 수혜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틸리티 쪽은 역시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전력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흐름도 좋습니다. 뭐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좋으니까요. 오늘 한번 장 중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제
방산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지만 반도체도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저변동 업종입니다. 일단 통신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뭐 많지 않습니다. 일단 SK텔레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. 그리고 필수 소비재와 역시나 저변동성 관련된 종목군에 유틸리티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역시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배당주입니다. 일단 배당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배당률만 보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도 지속성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얼마나 반복적으로 배당을 지급해 왔는지 그리고 배당 성향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지 반드시 파악하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펀더멘탈 분석이라든지 추가 상승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신다면 하반기 때 좀 대선 관련된 어떤 변동성이 생겨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러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. 공통수혜주부터 변동성이 낮은 업종, 그리고 배당주의 비중을 확보하자는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.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철순의 사전 포석 시간이었습니다.